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8일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 레이어2 확장, 그리고 가스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2025년 3월에 계획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한 단계 더 혁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의 특징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그랬죠. 스마트 컨트랙트. 이게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 스마트 계약인데요. 이더리움의 비타릭이 발명한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 스마트 계약들은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되어서 어떤 트랜잭션이 오면은 블록체인에 배포되어 있는 어떤 이걸 이제 계약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계정.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겁니다. 계약 계정에 여기에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 솔리디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를 이 거래가 이거를 실행을 시킨단 말이죠.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켜서 이게 이제 상태, 글로벌 상태를 변경시켜 나가는 게 그게 이더리움인데, 상태요. 이 TX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하나의 그 블록이 만들어진 슬롯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슬롯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져서 이게 실행이 되는데 이게 하나를 블록 타임이라고 한단 말이죠. 블록 타임 안에 이 실행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컴퓨팅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컴퓨팅 능력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이 이더리움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 트랜잭션들의 가스비를 부과해서 그 사용 요금을 받거든요. 실행시키는 대가로. 근데 그게 가스인데 그 가스가 하나의 이 블록체인의 블록 시간, 이 기간 안에 최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 실행 요구, 스마트 계약 실행 요구를 그 가스 한도로 해가지고 총 지불하려고 하는 가스 한도를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그거를 이제 이 실행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게 높아졌으니까 이 하나의 블록 시간 안에 실행시키려고 하는 요구,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요구를 그 요구의 총량을 가스 한도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증가시켜 준다. 당연히 이 컴퓨팅 능력, 이 블록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컴퓨팅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들의 실행 요구도 증가시켜 줄 수 있겠죠. 요구를 받아서
많이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디어플리케이션이 뭐냐 하면은 이 스마트 계약, 이 계약 계정에 올라가 있는 이 스마트 계약 코드, 이게 이제 D앱이고, 인데요. 이거를 더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ETH에 대한 암호화폐 수요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ETH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오늘 할 이야기는 가스 한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이 가스 한도란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계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 계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계정 모델이 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 계정 모델부터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 계정 모델이 아니고 UTXO 모델이죠. 에이다 같은 것도 UTXO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에서는 계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은행에서 이용하는 계정, 어카운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더리움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계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이 외부 소유 계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은행 계정과 비슷합니다. 잔고가 남아있고 그 잔고로부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정에서 다른 사람 계정으로 돈을 얼마를 이체하라 라는 게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그 계정, 어느 계정에서 어느 계정으로 얼마를 이체하라 라는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그 대상이 계정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계정이라는 뜻으로 EOA라고 합니다. External Owned Account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정은 이게 이제 비타릭이 발명한 계약 계정입니다. 이 외부 소유 계정에서는 잔고가 들어있죠. 잔고 정보가. 근데 이 계약 계정에서는 뭐가 들어있냐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 코드는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 운송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수출하려고 어떤 상품을 미국에다가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보낼 때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10만 브로치를 어떤 상품을 보내는데 일주일 안에 도착해야 된다. 만약에 일주일 안에 도착 못하면은 만 불의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아니면은 만약에 2주 안에도 도착 안 되면은 10만 불 전체의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이런 그 계약을 서플라이 체인 업체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이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된 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그 블록체인의 요 계약 계정, 요 계약 계정에 올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포라고 합니다. 배포. 그러니까 이 계정 모델에서는 배포, 실행을 구분해야 됩니다. 실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포란 것은 지금 예를 든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어떤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을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계약 계정에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배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7일이 지났어요. 물건을 보내고. 그러면은 물건이 제대로 도착했든지 도착 안 했든지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7일 안에 도착 안 했다. 그러면은 트랜잭션이 하나가 발생이 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발생이 돼서 도착 안 했다. 그럼 물론 외부 소유 계정에서 그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데요. 야, 7일 지났는데 도착 안 했잖아. 라고 이제 그 트랜잭션을 보내면은 그게 이제 계약 계정에를 트리거해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 것은 어떤 이 프로그램 코드 중에서 일정 부분이 호출이 되면서 뭔가 그 코드에 맞는 값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니까 이 부분 코드가 실행된단 말입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이 계약 계정에 올라가 있는 배포했을 때 이 배포를 했을 때 여기에 올라가 있는 그 프로그램 코드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게 실행이 된단 말입니다. 실행되면은 실행된 이후에 어떤 또 그 값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을 페널티로 물으라든지 뭐 100,000불을 물으라든지 7일 지났는데 뭐 아직 안 됐다든지 공급이 안 됐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상태 데이터라고 합니다. 상태 데이터.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에 따라서 이 계약 계정에 있는 계약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상태 데이터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블록체인의 블록에 뭐를 저장하느냐 하면은 이 상태 데이터 바뀌어 나가는 부분도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는지 이 기록도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 코드도 저장되고요.
저장됩니다. 이것도 저장됩니다. 예, 이것도 저장되고 이 상태는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저장되고요. 업데이트 되는 거죠. 자, 트랜잭션은 그 상태 변화를 유발하는 그 트랜잭션도 자체도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계정의 상태를 모두 저장한다 그래서 이 상태를 글로벌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계속 바뀌어 나가는 상태 데이터가요. 그러니까 상태 데이터가 바뀌어 나가는 주기가 요 블록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바뀌어 나갑니다. 요걸 이제 블록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블록 시간. 블록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양의 이 상태 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이 블록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느냐 하는 게 이더리움의 가장 큰 기술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바이트 코드는 실행될 때 이 프로그램 코드가 이게 익스큐션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이 하나의 블록 시간 만에 도달하는 트랜잭션 숫자가 이 글로벌하게 도착하니까요. 이게 많겠죠. 많이 도착하겠죠. 이 숫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 계정의 숫자도 많고 이 계약 계정도 많고 하니까 많이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 트랜잭션이 도착하면은 이 실행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럼 실행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죠. 컴퓨팅 능력이죠. 컴퓨팅 능력. 근데 이 블록 시간 안에 이 컴퓨팅 할 수 있는 능력, 이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컴퓨팅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계약 계정에 들어있는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많은 트랜잭션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걸 계약 계정을 모두 다 이 블록 시간 안에 실행을 시켜서 상태 변환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컴퓨팅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이 실행을 시킬 때마다 실행시키려고 하는 의도하는 양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스라고 합니다. 가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
이 컴퓨팅의 한도를 고려해서 이 가스의 총 가스의 최대값을 정의를 해놨다는 거죠. 그게 가스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스 한도는 이 블록 시간 안에 이더리움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컴퓨팅의 한도를 고려해서 가스의 이 트랜잭션을 가지고 계약 계정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 지불하는 가스의 총량을 정의를 해놨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주체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CPU가 아니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CPU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계약 코드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될 때는 그 거래요, 트랜잭션. 이게 뭔가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계약 계정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소유 계정에서 트랜잭션을 보내서 시키는 거고요. 계약 계정이 내부 메시지를 보내서 계약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이쪽에서 이렇게 계약 코드가 계약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고요. 당연히 코드가 있죠. 어떤 계약 계정에 여기에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프로그램 카운터, 메모리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고요. 메모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스, 이게 중요한데 어떤 트랜잭션이 호출을 할 때 계약 계정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트리거를 할 때 여기에 가스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계정은 가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가스를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EVM 다시 보면은 EVM 입력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실행이 되고 난 뒤에 출력으로 뭐를 내놓느냐니까 변경된 블록 상태를 계산해냅니다. 상태요. 변경 전 상태에서 변경 후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상태요. 이게 글로벌 상태라고 그랬죠. global 글로벌 상태라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계정을 다 망라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뀌는 상태, 이 트랜잭션이 야기된 상태만 바뀌겠죠. 상태 중에서 전 세계적인 상태 중에서 여기 이 단위 블록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그 블록 시간 동안에 일을 해달라고 했던 그 계약 계정 트랜잭션들만 상태가 바뀌겠죠. 글로벌한 상태가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요 기술이라는 게 이 상태를 관리하는데 요 블록 시간 동안에 글로벌 상태 중에서 요 바뀌는 부분, 요것들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만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업데이트는. 요게 이제 이더리움의 특허입니다. 특허. 그러니까 광범위한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블록 시간마다 바꿔 나가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사용해서 그 바뀐 부분만 탁탁탁 이렇게 변경시켜 나가는 그 기술이 이더리움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EVM 출력으로 변경된 상태를 만들어내고요. 이 변경된 가스는 뭐냐니까 이 각각 그 트랜잭션이 요구를 할 때 가스를 지불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해보니까 그만큼 가스가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가스가 남는 것은 다시 그 계약 계정에 아니면은 그 외부 소유 계정에 그 밸런스로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스마트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은 이제 그 솔리디티 코드로 만들어서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로 되어서 계약 계정에다가 블록체인 위에 배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행할 때는 외부 소유 계정에서 트랜잭션 형태로 이거를 콜을 해서 그 계약 계정을 호출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이 가스 비용이 필요하죠. 가스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결국은 이 실행을 하려면은 어느 블록 시간 안에 이제 블록 시간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블록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컴퓨팅 파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한다는 것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스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가스. 결국은 이게 가스가 이제 뭐 여기 스타트 가스 프라이스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만은 하여튼 ETH 형으로 이더리움으로 그 가스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불을 하고 실행 성공 시 이게 실행이 이제 다 끝나면은 상태 변환이 일어나고 남는 가스는 환불이 됩니다. 다시 이 계정에 밸런스로 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코드가 뭔가 실행 실패 시 반환은 없습니다.
근데 왜 또 이 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컴퓨팅 파워, 이더리움 컴퓨팅 파워를 해커들이 이 계약 코드를 만들 때, 계약 계정의 이 코드를 만들 때 극단적으로 무한 루프를 돌도록 계속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약 계정을요. 그거는 이제 이 컴퓨터 파워를 도스 공격하는 거죠. 도스 공격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도스 공격하기 위해서 무한 루프를 도는 그 계약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해 놓고 그걸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행한 만큼 가스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실행시키려면은 엄청난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하겠어요? 공격자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거를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스란 것은요. 가스란 것은 이더리움을 공격하는 그 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스 리미트, 가스 한도에 대해서 봅시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더리움 하나의 블록 시간, 이 블록 시간,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는 이 블록 시간 동안에 여러 트랜잭션들이 각각 자기 계약 계정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막 트랜잭션을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계약 계정들이 모두 다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려 그러면은 이 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일수록 코드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을수록 컴퓨팅 파워는 더 많이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EVM이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주어진 블록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실행 총량,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의 실행 총량의 한계를 설정해 놨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 한계가 없으면은 이게 만약에 계약 계정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트랜잭션들이 막 몰려오면은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처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처리가 되고 이거는 처리가 안 되고 이건 처리가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실행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그러면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얘들이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가스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총 지불하려고 하는 이 가스 총량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예. 총량을.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총량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트랜잭션을 시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그 차이인데요. 요청을 해서 이거의 한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고 계약 개정 실행시키는 게 실패하지 않고 아예 이 진입 단계에서 아예 안 받아주는 거죠. 안 받아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스 한도, 이 총량, 컴퓨팅 파워의 총량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가스 한도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검증자들, 탈중앙화 노드 이 검증자들 모두 참여해서 그 중에 과반수가 합의를 하면은 이 가스 총량을 뭐 얼마로 하자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곧 2025년 3월에 이더리움의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있으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용량을 확장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블록 수도 늘어납니다. 블록 수를 3개에서 6개로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레이어 2가 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레이어 2 간 상호 운용성 강화.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뭔가 크로스 체인 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그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하나의 블록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연산 총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 시간 안에 이더리움이 처리할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 컴퓨팅 총량이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총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얘들이 트랜잭션을 제기를 할 때 나는 얼마의 가스를 지불하겠다 라고 의도하는 그 총 가스 비용의 한도가 가스 한도인데 그 가스 한도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자, 왜? 컴퓨팅 파워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가스도 따라서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스 한도는 검증자, 검증자요. 이 노드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
밸리데이터, 이 검증자들의 합의, 과반수의 합의를 통해서 가스 한도가 정의를 하는데, 그게 2021년도에 이만 하더라도 이 블록 시간, 하나의 블록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컴퓨팅 파워, 스마트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의 이 한계가 조금 한 단계 높아져 가지고, 그때 그 이전에 1500만 유닛, 이게 뭐 정확히 유닛가 얼마 ETH인지 그것은 알 필요 없고요. 상대적으로만 봅시다. 1500만 유닛에서 그때 2021년도에 3000 유닛으로 2배를 증가시켰어요. 그러고는 증가를 시키지 않다가 이게 지금 한 3600만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한 6천만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6천만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이더리움에서는 자신 있다는 거죠. 이 컴퓨팅 파워가요. 2021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컴퓨팅 파워가 블록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실행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의 컴퓨팅 파워가 2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가스 한도를 높여주면은 아무래도 이 가스 한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자기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혼잡이 감소가 되고요. 경쟁이 덜한 거죠. 이제 가스 한도가 높였으니까 경쟁이 덜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제 가스를 요청하면서 자기 스마트 계약을 이렇게 실행시키기를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가스 요금도 절감되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또 더 복잡한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이 계약 코드요. 스마트 계약 코드 프로그램이 더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확장으로 컴퓨팅 파워가 증가되고 가스 한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ETH, 이게 다 ETH로 운영되니까요. 암호화폐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더리움 가스 한도 총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내려고 하는 가스 블록 시간 안에 지불하려고 하는 이 가스 한도가 증가되면서 이게 이제 ETH도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수요가. 그래서 ETH 가격이 조금 들썩들썩하고 그랬는데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가격 면에서요, 별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2월 8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